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나요? 2025년 12월 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잠을 못 자 가지고 어젯밤에 이제 이번 주에도 좀 강의 내용 많아 가지고 자료를 만드느라고 참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그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뭐 아무튼 12 월까지는 되게 바빠요. 되게 바쁘고 근데 1 월에는 좀 그래도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할 일은 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여기 이 그림도 있지만 사실 뭐 넷플릭스가 워너브로더스 인수했죠. 뭐 그런 이슈가 제일 컸고 관련한 이제 미국 시황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내용들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하는 부분들하고 주식시장이 좋죠. 그리고 이러한 얘기 좀 해 드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경쟁이 이제 가속화된다. 예, 경쟁자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현대차, 카페24 그리고 에스텍스엔진, CS윈드, 한미약품, 인카금융서비스 이 회사는 어느덧 신고가 같더라고요. 그죠? 그 이그전에서 이제 뭐 이은택 연구원님 뭐 정말 항상 좋은 보고서 써 주시는데 내년 1 분기가 내년에 투자 시기를 고른다면 내년 1 분기에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1 분기가 굉장히 좋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 불펜데 요건 원전과 건설 얘기고 삼성중공업, LNG 수혜주가 화학세터였다. 이게 뭐 여기 수혜주가 뭐냐면 금호석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큐텐과 아마존 석권한 APR, 울타 요거 미국의 이제 올리브영이로 불리는 기업인데 여기 실적이 좋은데 그게 한국 화장품과의 연결점, 카지노 2개 보고서가 있었고 2차 전지도 오늘 좋았죠. 이유가 있습니다. 뭐 고 내용들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국 금리 인하는 할 것 같고요. 거의 87% 확률이고 미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금리도 올랐고 뭐 많은 지표들이 다 올랐는데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한다 그래서 주가 급락해 버렸어요. 이제 비용 부담도 좀 있겠죠. 마이크론이 디램 가격 상승 지속 전망에 4% 올랐고 스페이스X가 비상장인데 내년에 IPO 그러니까 상장을 한대요. 근데 이게 기업 가치가 8천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1,300조 가까이 됩니다. 1,200조. 이게 뭐 상상이 잘 안 갑니다. 1,200조에 상장한다는. 예, 삼성전자 2개 삼성전자의 2배네요, 2배. 자, 금요일 미국 증시는 이제 연준 금리 인하 기대로 올랐고요. 확률은 87%. 금리에 민감한 업종의 주가가 좋았고요. 넷플릭스가 이제 인수한 부분. 그래서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연준이다. 연준이 시장을 이제 이제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데 FMC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죠, 사실. 그리고 9월 PC 물가 지표 나왔는데 괜찮았어요. 물가는 오르고 있어요, 계속. 그렇지만 예상보다는 낮았고 부합했고 전월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근원 PC가 조금 떨어졌고요. 그래서 물가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올랐고 그 기대 인플레이션 1년 후에 물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하는 이제 그런 질문에는 4.5에서 4.1%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물가 전망도 낮아졌죠. 이게 호재였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계절적 강세 국면이고 AI 인프라가 성장 동력이 될 거고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낙관론을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요런 이제 내용들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이게 8천억 달러래요. 와, 저는 정말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주당 400달러 이상으로 논의 중이고 불과 7 월에 20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 2배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비상장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를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IPO 추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세계에서 뭐 스페이스X 워낙 유명하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스타링크 서비스,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들어오고요. 예. 기술력 좋고 뭐 세계 최고의 그건 인정합니다. 예, 세계 최고의 우주항공 기업 맞아요. 근데 1,200조, 300조는 글쎄요.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FOMC와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게 내일 모레 오라클, 브로드컴, 그러니까 FOMC에서 금리는 인하해야 되고요, 무조건. 그다음에 오라클 실적이 잘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라클 요게 AI 버블의 진앙지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날은 브로드컴, 이 구글의 TPU 설계한 회사. 이 기업까지 실적을 보고 이제 마지막 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좀 빠졌고 큰 이슈는 없었고요. 마이크론이 급등했고 아까 디램 값 상승,
테슬라 강보합 넷플릭스는 너무 거액 주고 산 거 아니냐. 이번 거래가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의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비용은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넷플릭스가 독점하니까 이거 단가 올리면 어떡해요. 또 넷플릭스 또 이거 요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도 좀 있고 거기에 워너브로스는 이 영화 많이 만드는데 영화관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온라인만 하는 이 넷플릭스는 그런 조직인데 왜 오프라인 사업을 하려고 하냐.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이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오클론은 이제 그 15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주식 배분 계약을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량 부담 우려로 이제 좀 급락을 했고 오늘 뭐 공교롭게도 두산 에너빌리티로 그렇고 원전주가 좋진 않았죠. 그리고 알버말이 주가 급등했어요. UBS가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설명해 드렸죠. 그때 김현수 연구원님도 그렇고 리튬값 오른다. 괜찮다. 이 얘기는 이제 2,000원제 바닥이라는 얘기고 LG엔솔 시가총액 90조 이하는 사야 된다. 예. 근데 오늘 이제 알버말 주가 급등 그러면서 이제 같이 주가 올라버리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튬값 오르는 건 양극재값 오르는 거고요. 배터리값 오른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울타뷰티는 화장품 회사고 화장품 유통. 우리 한국의 어떻게 보면 올리브영 같은 기업입니다. 한국 화장품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또 아시죠? APR 주가 급등해버리고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 시황을 딱 이렇게 한번 보면 아침에 보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뭐뭐 움직이겠다 이게 좀 보이긴 해요. 실제 힌트를 좀 주긴 합니다. 그리고 12월 8일 자, 요건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 현황과 경제금융 영향 국제금융센터 자료인데 내용이 괜찮습니다.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돈의 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금리까지 낮추니까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 뭐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돈으로 짜장면을 많이 못 사 먹어요. 예. 옛날에는 그랬죠. 10,000원만 있어도 짜장면 2개 먹는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10,000원에 하나 먹잖아요. 여의도는 좀 비싸요. 그래 가지고 짜장면 값이 10,000원 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으로 하나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2개 3개 먹었던 적도 있는데 옛날에. 그 얘기 뭐죠? 같은 돈으로 이제 덜 많이 못 사 먹는 거예요. 그 얘기 뭐죠? 내가 갖고 있는 이 현금이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현금 그대로 있다고 이거를 우리가 좋아하면 안 돼요. 돈이 풀리면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 얘기죠. 그래서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예. 나는 안 까먹었다. 나 봐라 나 예금만 한다. 예. 그게 지금 자랑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그것도 손해 보고 계신 거예요. 예. 나는 돈 안 까먹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는 돈 까먹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돈이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동성이 한번 보시면 이게 유동성 그래프인데 보시면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죠. 예. 보시면 요게 전 세계 유동성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유럽은요 급증하고 있고 독일의 부채가 지금 보시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이게 미국, 독일 부채 저렇게 늘어납니다. 저거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내 돈 가치 또 떨어지는구나. 통화량 증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2년 3분기에 -3.6 이때는 돈의 가치가 올랐을 때죠. 그래서 초과 유동성도 그러니까 경제 규모 대비 얼마나 많이 돈이 도는지 그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이 올해 2분기에 4.2 유로존 12.5 이렇게 돈 풀린 겁니다. 옛날에 최저가 -20% 감소한 적도 있어요. 이땐 돈이 귀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돈이 증가하고 있다. 왜 풀리나? 미국 유로존 뭐 영국 다 정부가 돈 풀잖아요. 돈 지출. 금리 낮추죠. 돈 많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평균적으로 전 세계 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버린 거예요. 예,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신흥국이 더 좋아요, 달러보다. 예, 돈이 줄면 만약에 통화량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하면은 주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주가 13% 빠지고 신흥국 통화 약세고 달러가 좋아져요. 그래서 결론 주식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니까 유동성 장세 나오고 채권은 금리는 내려갈 수 있지만 경기가 또 좋아질 수 있어서 약간 변동성이 있고 외환시장은 신흥국이 좋다. 실물 경기는 경기 침체 피할 수 있죠. 돈 풀리니까.
그죠? 물가가 근데 오르는 건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돈이 풀리는 건 좋은데 적당히 풀려야 되는데 지금은 엄청 풀립니다. 예. 그래서 자산으로 방어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물가는 계속 오를 거고. 돈이 많이 풀리는 건 원래 경제와 주식시장이 좋은 일이지만 물가가 오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들은 유동성 증가라는 좋은 신호죠. 경기 부양도 해 주고 나의 주식 가치 올라가니까 기분 좋다 이럴 수 있지만 이건 물가 걱정된다. 이럴 수 있는 거죠. 나중엔 부메랑이 되죠. 금리 인상으로. 그래서 아직은 물가가 낮지만 물가가 튄다면 이 경고 신호가 울렸다고 생각하고 파티장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파티장에서 나갈 준비는 이제 27년에 물가를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어쨌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물가 신경 쓰면서 잘 이제 대응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파티는 계속 즐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파티장에서 나갈 준비를 할 구간은 아닙니다. 자, 미셸 보험은 또 연준 부의장이 파티를 더 하라고 지금 막 독려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라고 했냐면 청문회에서 규제 완화하겠대요. 금융주와 가상시장 자산의 긍정적인 뉴스인데 금융 규제 완화가 되게 심해요. 왜냐면 은행들한테 너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대출도 막 규제하고. 금융위기 때문에 한번 뒤었잖아요. 그래서 뭐 바젤 3 같은 이런 규제입니다. 뭐 대출이라든가 뭐 일정한 자산을 유지해야 되고 막 그런 규제죠. 그리고 은행이 디지털 자산을 지급하는 거를 허용하겠다. 이거는 좋은 호재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해서 은행들이 이제 디지털 자산을 이제 제도권 안에서 취급하게 해 주겠다. 이거는 은행한테 좋죠. 새로운 자산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바젤 3 같은 거 완화하고 SLR 규제 완화 이런 것들.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 은행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겠죠. 왜냐하면 자본금을 일정 부분 어쨌든 회사에 쌓아 놔야 돼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대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적립 의무가 줄어들면 가상자산 당연히 좋아지죠. 새로운 먹거리, 시장 전체 안정성. SLR 레버리지가 뭐냐면 이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은행이 갖고 있는 순수한도 여러분 계좌에 2,000만 원 있어요. 이건 내 돈이다. 그럼 2,000만 원 여러분 돈이죠. 근데 다양한 자산으로 8,0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대출금도 있고 이런 게 다 합쳐서 8,000. 그럼 2,000에서 8,000 나눠 보세요. 그 비율이에요. 그게 SLR 비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SLR 비율은 5% 이상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은행이 원래 갖고 있는 돈이 많던가 분자가 크면 되잖아요. 올라가려면 SLR은 5% 이상. 분모를 줄이면 돼요. 분모를 줄이면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 국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국채를 사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은행이 국채를 막 삽니다. 그럼 은행의 국채가 분모잖아요. 밑에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그 값은 작아지죠. 그럼 규제 충족을 못 해요. 그래서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국채를 못 삽니다. 근데 이 국채를 빼달라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 때 빼줬어요. 국채를. 그래서 국채를 막 산 거죠, 은행들이. 국채 사면 뭐가 좋죠? 국채 금리가 떨어져요. 시중 금리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SLR 규제 완화는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이 주식시장을 버블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폭탄급 재료입니다. 근데 아직은 결정은 안 됐어요. 근데 보험은 연준 부의장 하자. 규제 완화하자. 예. 국채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자. 약간 이런 논의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통과되잖아요. 엄청난 효과입니다. 저게 되면 정말 자산은 한 단계 더 점프하겠죠. 바젤 3도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규제 같은 거고요. 규제 완화. 그다음 스테이블 코인. 요거 이제 법적인 틀 2027년 1월부터 아마 시행될 거예요. 법은 통과됐는데 이제 유예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기업의 정치적 신념이나 특정 사업 활동 이유로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막겠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은행이 어떤 기업이 대출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기업이 뭐 정치적으로 이거 아닌데? 예. 어떤 특정 사업을 하는 이유로 우리 대출 안 할 건데요. 그걸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보험안 의견은. 친시장 정책이죠. 그러니까 은행한테 이거에 돈 싸지 말고 빨리 대출해. 돈 풀어. 그럼 돈이 더 풀려요. 그래서 미셸 보만 연준 부의장의 이번 지난주에 발언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저런 발언 했나 보다가 아니라
굉장히 이거는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버블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대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논의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대로 한다면 이 버블로 가는 직행 티켓이 열려버리는 거죠. 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버블로 갈 수 있는 직행 티켓 중에 하나가 유가 급락. 유가 급락하면 금리가 안 올라가요. 물가 안정화 되니까. 이란이 뜻밖의 러브콜을 보냈대요. 이 파도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원문 읽어보세요. 이코노미스트 기사인데 여기서 늘 이제 국제 정치 관련된 좋은 기사 저 한번 읽어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데서 인사이트 얻는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느낀 게 왜 이란이 갑자기 변했지?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12일간의 전쟁으로 이란이 타격을 입었는데 이란이 뭐 초토화됐어요. 아무튼 방공망이.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도망가 버렸죠. 피신했고. 예. 근데 이란이 갑자기 대미 유화제했죠. 이코노미스트 기자를요 테헤란으로 초청을 했대요. 그리고 영어로 인터뷰를 했대요. 예. 과거에 이란 당국에 억류된 경험이 있는 기자를 다시 초청해가지고 우리 미국과 잘 지내고 싶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예.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도 이란의 협상 의지를 전달. 그러니까 이란이 아마 사우디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 우리 좀 잘 지내고 싶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이란의 억지력을 구성하던 세 개의 칼날이 훼손됐대요. 뭐냐면 대리 세력, 하마스, 히즈볼라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사실상 파괴. 그러니까 동력이 떨어져요. 핵 프로그램도 좀 많이 위축됐죠. 우라늄 농축이 중단됐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강경파도 있어요, 이란에. 여기는 무조건 미국과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란의 여론은 좋지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양파가 70% 올랐고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빈곤층은 3분의 1. 예, 교사 월급이 $250래. 아니, 잠깐만, 교사 월급이 평균 $250면 우리 한국 돈으로 30만 원이에요. 너무 심하죠. 인프라 붕괴됐고 이거 살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죠. 제일 중요한 건 정치인이 해야 될 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게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1순위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불만이 많아지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면 미국과 잘 지내야 돼요. 미국이 제재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여성이 히잡 아시죠? 히잡. 이슬람 여자는 이거 히잡을 착용해야 되는데 이거 착용하는 거를 이제 규제 안 하나 봐요. 도덕 경찰도 없어졌대요. 예. 굉장히 큰 변화죠. 그다음에 옛날에 이슬람 시전 이전에 고대 페르시아 영웅들을 내세우는 그런 걸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슬람 영웅이 아니라 이슬람 이전의 옛날 영웅들을 내세운대요. 네. 많이 이런 것들이 변한 것 같고 또 86세죠. 하메네이가 이제 만약에 죽으면 예, 또 뭔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나오니까 그 전에 이제 미국과 좀 잘 지내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이거 트럼프가 뭔가 끝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끝나고 이란이 미국과 어쨌든 분위기가 바뀐다면 유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 원유 공급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경제에도. 그래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엔비디아 대 그 외 모든 기업, 엔비디아에 대한 경쟁이 가속화된다. 엔비디아 여전히 막강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GPU를 위한 최첨단 설계와 세계 첨단 AI 칩의 90%. TSMC가 이걸 다 해주고 있고 시총 $5조 갔었고 AI 업계 거품 의료로 주가가 조정받았지만 예, 경쟁사인 브로드컴의 2배 여전히 받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역사가 말해주듯이 젠슨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PC에 이제 3D 그래픽, 그러니까 게임용으로 만든 거예요, 이 GPU를. 그랬다가 이제 병렬로 연산하는 기능이 AI 이제 특화되어 있다는 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AI 시대가 열리면서 엔비디아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그 개발을 할 수 있게 이걸 만들어 버린 거죠. 수천 명의 개발자들은 엔비디아의 쿠다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점 제품 주기도 단축, 그레이스 블랙엘. 그러니까 나오면 다 팔립니다. 현재까지 600만 개 블랙엘 판매했고 1,400만 개 주문, 5천억 달러 규모 매출을 확보했다. 네, 하지만 과제도 있는 게 중국에서는 지금 안 되니까 그런 과제도 있지만 근데 엔비디아에 고민이 있어요. 기존 칩 업체들이 도전합니다. AMD. 이번에 놀라운 성능의 칩을 공개했죠. 오픈 AI랑 오라클의
칩을 공급을 하고요. 브로드컴도 지금 구글 TPU 설계하고 있죠. 인텔도 지금 살아나려고 그래요. 정부가 지원해 줘 가지고. 퀄컴도 2개의 새로운 가속기를 내놨습니다. 성능이 괜찮아요. 그 빅테크들도 10년 넘게 텐서 처리 장치 TPU를 자체 설계한 기업이죠. 근데 이번에 구글 제미나이 3.0이 정말 대박이 났죠. 그것만으로 학습을 해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고, 메타 엔트로피 애플이 이거 쓰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지배력 종식을 의미할 수 있다. 아마존도 지금 엔트로픽이라는 기업과 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고객들도 있어요. 오픈 AI랑 브로드컴 엔비디아 이제 고객인데, 그러니까 오픈 AI는 그 고객이죠, 엔비디아에. 근데 여기가 그 브로드컴과 파트너십을 맺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쟁사랑 이제 파트너십 맺는 것 같고, 메타는 자기가 만들고 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맞춤형 가속기, xAI 일론 머스크도 새로운 칩을 만들기 위해 설계자를 채용 공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직은 시장 지배력은 높아요. 그렇지만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제 선택지는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해질 겁니다.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그걸 구글이 지금 일단은 이제 그 파장을 일으켰고, 이게 어느 부분으로 확장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한번 말씀을 해드렸고, 자, 12월 8일 기업 분석부터 좀 해드릴게요. 자, 현대차 이렇게 올라서 현대차 PER 6.7배입니다. 이렇게 급등했는데도 이제 PER 6.7배입니다. 평균이 8.2배니까 아직도 싸다. 목표가 40만 원이고요. 내년에 관세 불확실성 제거. GPU 5만 점 구매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 경쟁에 뛰어들었고, 소수 기업밖에 못해요. 돈이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현대차그룹, 중국 전기차 정도만 가능하다. 그래서 주가 재평가 가능성이 있고, 얀 르코는 LMM의 다음 혁명, 그러니까 생성형 언어 모델의 다음 혁명은 피지컬 AI다. 인간은 언어뿐만 아니라 시각, 공간, 운동 감각, 촉각, 음향을 통해서 초당 수 메가바이트 감각 데이터를 24시간 내내 흡수해요. AI가 이런 인간의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현실 세계 인과관계나 물리 법칙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사실. 물리 세계는 입출력 데이터의 양이 텍스트 대비 폭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텍스트로 하는 거는 1만 배의 토큰이 발생하는데, 이런 영상 같은 거 있죠. 로봇을 또 학습시키고 10만 배가 들어간대요. 그리고 모델을 개선하려면은 이 클라우드에 계속 연결해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계속 받아야 돼요. 데이터 센터는 감가상각 기간이 5년이고 칩은 3에서 5년마다 교체가 필요하고 계속 투자해야 됩니다. 미국도 국가 자본주의로 변하고 로봇을 이제 다음 육성 기술로 선정을 한 것 같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 로봇공학 실무그룹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AI 생태계 구축에는 이제 5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한데, AI 모델, 그다음 데이터,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기기, 디바이스,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엣지 칩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5만 점 구매 계획이죠. 그리고 현대차의 자회사 중에 한 회사가 이동형 로봇 모베드 이거를 출시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동형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도 있고요. 로봇 하드웨어 제어도 하고, 그리고 컨트롤러도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상품성은 사족 보행 로봇처럼 각 바퀴가 독립적으로 제어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송용으로 많이 쓰일 거라고 하네요. 라이다, 카메라, 자율주행 알고리즘 다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베드 이동 로봇의 국내 부품 협력사는, 센서는 SOS랩 아시죠? 이 회사가 담당을 하고요. 엣지 칩은 딥엑스, 그리고 모터는 계양전기, 배터리는 삼성 SDI가 담당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의 주가 재평가, 그리고 로봇과 함께하는 그 부분을 계속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카페24는 좀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3분기 실적도 괜찮은데 참 주가 안 갔죠. 중장기 관점에서 관심 필요하고, 3분기 영업이익률 13.1로 역대 최고, 국내 거래액 성장률은 13.2%로 시장 대비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13.2죠.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 훨씬 높은 성장이죠. 소매 판매가 2.6밖에 안 되니까
고정비가 많아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나올수록 유리하고요. 예. 무엇보다 주가가 기대치 대비 더딘 성장 속도를 일단 반영했기 때문에 이제 하방은 되게 단단하다. 그 체크아 프로그램이 뭐냐면 유튜브에서 직접 상품 정보를 보고 구매하는 거예요. 다른 데 안 가고. 그러니까 누르고 다른 결제 화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유튜브 쇼핑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설령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거래액 성장률과 완만한 이익 성장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 이미 빠져 있고 성장은 했고 설사 느려져도 크게 빠질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카페24가 요거거든요. 그 파란색 위에 요게 성장률이고 지금 영업이익도 꾸준히 오르고 있죠. 그래서 실적은 좋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공시 한번 보고 또 산업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 이제 12월 5일은 STX 엔진이 공급 계약을 맺었고 계약 금액은 이제 600억 정도 됩니다. 계약 상대방 현대중공업이고 디젤 파워플랜트 있죠. 이런 이제 육상에 들어가는 전기 만드는 이제 발전소에 아마 들어가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도 지난주였나요? STX 엔진 요즘에 계속 좀 수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선박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군함 수주 받으면 수혜주예요. 그리고 자주포, 그죠? 방산도 있고 여기 들어간 엔진도 만듭니다. 실적 좋고 수주도 좋습니다. CS 윈드 윈드타워 공급 계약 맺었고요. 영국에서 지멘스 가메샤라는 세계적인 풍력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따냈습니다.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 요게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인들 대상으로 임상 3상까지 했고 효능이 잘 나왔죠. 부작용 적고. 그래서 내년에 아마 그 식약처 허가 신청할 텐데 그거 신속 승인해 주는 거예요. 기프트 대상이래요. 요게 되면 식약처에서 좀 빨리 심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빨리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식약처로부터 신속심사 품목으로 선정돼 조기 허가 가능성까지 확보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게 주목이 되는 기업이고, 인카금융서비스는 이제 다양한 보험 상품들을 이제 판매하는 거죠. 한 곳에서. 그래서 이번에 소각을 하는데 무려 소각 비율이 4.1%. 정말 인카금융도 예전에 이제 그 머스터 자산운용이 거의 맞나요? 거기서 이제 지분 인수한 거 보고 왜 샀을까 하면서 이제 분석해보고 했더니 회사 괜찮더라고요. 돈도 잘 벌고 주가 싸고. 지금은 많이 올랐죠. 그때 막 8,000원 막 이럴 때 그때 막 분석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소각까지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니까 독립 보험 대리점 이제 업체고 보험 상품을 한 곳에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여기 핵심이 이런 실적도 좋아요. 좋은데 그 설계사가 지금 8,000명에서 18,000명, 8년 만에 늘었고, 유동 계약 부채는 보험회사가 독립 대리점에 미리 지급한 수수료죠.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맺으면 보험사가 현대해상 같은 데서 독립 대리점에 돈을 미리 줍니다.
예. 그래서 아직 고객은 보험료를 다 납부하지 않았지만 계약을 맺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이 인카금융한테 현대해상 같은 기업들이. 이걸 유동계약부채라고 좀 하고요. 이 부채가 늘어나면 좋은 거죠. 그래서 2020년 798억에서 이번 3분기에 4,300억. 올해 2분기가 3,800억이었으니까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배당 수익률은 낮고 배당을 좀 많이 주면 좋은데 자사주 소각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자사주는 1.16%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2월 8일 이슈죠, 이거는. 보고서 봐야죠. 12월 8일. 자, 시황부터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이그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은택 연구원님이 1분기가 제일 좋을 것 같대요. 자기는 1분기에 사고 싶대요, 주식을. 자기가 하게 되면. 애널리스트들은 못합니다, 주식을. 못하게 돼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팬더멘털 측면에서 AI발 과잉 발주가 시작될 매크로 환경이다. 금리도 내려가고. 그래서 9월, 10월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 같아서 올랐다가 11월에 안 한다고 하니까 급락했다. 다시 한다 그러니까 또 올라가고.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정말 중요한데 일단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 인하 사이클. 그리고 연준 이원 교체도 기대감 높고 그다음 물가에서 주거비가 1에서 1.5년 후행해서 늦게 빠져요. 그래서 주거비가 물가를 높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는 반대입니다. 이 주거비가 이제는 물가에 뒤늦게 이게 빠지면서 물가에 마이너스 요인을 줄 것 같아요. 이건 호재죠. 주거비 선행지표에 따르면 주거비가 2%대까지 둔화될 것 같아요. 주거비를 뺀 물가도 단기적으로 하락한다. 그래서 주거비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부터 해가지고 위에 다 꺾여버렸죠. 그리고 여기 ISM 가격지수도 꺾이고 이 지표들 다 꺾여 있어요.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걸 봐도 물가는 그러니까 물가 안정화될 것 같다. 물가 안정화되면 금리 인하하는데 부담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전 얘기인데 이름이 이제 불펜데이예요. 그래서 정부와 빅테크 주도의 성장이 26년에 가속화된다. 25년이 원전의 해였다면 이제는 26년은 원전 및 가스 시장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원자력 발전 용량을 100에서 400기가 300기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기업들한테 금융 지원도 하고 있고 페르미 아메리카가 현대건설과 계약 맺고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라는 원전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그틀 3, 4호기 이후 이제 미국 내 대형 원전으로는 정말 13년 만에 이제 착공이 되겠죠. 역사적 순간이고 요걸 현대건설이 이제 본계약을 따내면 이제 이거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SMR도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SMR 본격 착공 들어가고 홀텍이 내년 1분기입니다. 홀텍은 현대건설의 파트너죠. 얼마 전에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았어요. 야, 너 SMR 2개 해. 보조금 줬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했죠.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근데 내년엔 중소형주도 좋대요. 그래서 문경훈 연구원님 의견은 우진 같은 기업도 보자. 태웅. 그래서 우진은 논해액 계측기, 이 핵분열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공급사 중에 하나입니다. SMR 시장이 또 같이 들어가고요. 태웅도 원전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단조 소재를 만들어서 홀텍이나 G 히타치 등의 개발사와 파트너십 맺고 공급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전력은 이제 한국이 원전 팀 코리아가 가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국형 원전을 좀 미국에 만약에 수출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수혜를 받게 되겠죠. 미국의 우라늄 광산업체 카메코가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인수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재평가 받은 것처럼 한전도 자회사 한수원이 있으니까 재평가 받지 않겠냐. 전기요금도 아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망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인상을 안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재명 정부도 서해안 고속도로 요거 하려면 돈 필요하거든요.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해상풍력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SK 오션플랜트, SK 이터닉스 등 관련 기업들도 실적 기여가 본격화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건설 쪽은 내년 전망은 지방 매매가 요새 지방 아파트 값이 올라요. 실제 광역시 공급이 내년에 극심하게 부족합니다. 진짜. 그래서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고 지방 집값이 추세적으로 오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서울만 갔지 지방 안 갔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지방으로.
근데 이 내용은 1년 전에도 언급을 해 드렸죠. 보고서를 보고. 26년, 27년에 공급 준다. 그럼 이거는 아파트값 오른다. 지방도 오를 거다. 근데 이게 이제 드디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리고 현재 지방시장은 신규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그러니까 지방은 되게 안 좋죠. 분양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아요. 근데 향후에 실거래가도 올라가면서 점차 분양 아파트 시장도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공업 미분양은 좀 해소될 필요는 있고요. 완전히 위기가 끝난 건 아닌데 뭔가 이제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어간다. 그래서 건설주들한테 조금 내년은 희망을 가져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은 삼성중공업이 마스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내용이고 삼성중공업 제너럴 다이내믹스, 나스코 그리고 한국 DSEC랑 미국 선박 설계, 장비 부품 공급, 인력 개발에 대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 3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대요. 예. 그리고 미 해군 차세대 군수 지원함 프로젝트 TAOL, 타올이라고 하겠죠. 이 사업도 포함이 돼 있대요. 삼성중공업 미국 콘레드 조선소와 LNG 벙커링성 공동 건조 협력 MOU를 맺었고 삼성이 조용했는데 지금 갑자기 미국에서 이런 그 계약들 그러니까 양해각서 같은 걸 맺어서 미국에 본격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스코는 그 군함을 짓는다기보다 그러니까 건조하기보다는 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 있죠. 예, 군수 지원함. 그러니까 군함을 지원해 주는 그 선박. 그걸 만드는 회사 이제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13척의 신형 해상 보급함을 조달하는데 여기서 누가 해줄 줄 아직 결정 안 됐고요. 나스코, 볼링어, 힐, 그다음에 그 필리 조선소, 그 하나그룹에 여기 오스탈 이런 기업들이 참여해서 아마 계약을 따낼 것 같고 우리나라한테 직접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든지 선체 블록 제작이나 납품 같은 거는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삼성중공업 미 함정 군수 지원한 건조 최강자인 나스코와 시너지가 높은 비르고 마린 그룹과 협력을 해서 수주 가능성은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함정 이슈가 없어가지고 사실 그 삼성중공업의 단점은 군함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모멘텀을 많이 못 받았는데 이제는 이런 이슈로 미국 군함에도 좀 진출하는 것 같아서 긍정적이지 않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 연말 전후로 미국 상무가 요청했던 마스가 그러니까 미국의 수주가 좀 나와야 돼요. 요새 조선주 부진하지만 그걸 좀 기다리면서 잘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은 이건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요. 유가보다. 그럼 천연가스를 원료로 만드는 미국 석유화학 기업들은 안 좋죠.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원유로 만드는데. 그래서 이 격차가 이제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천연가스가 훨씬 쌌어요. 유가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를 많이 봤죠. 역전. LNG 수출 많이 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소요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LNG 수출은 더 늘어날 거고 뭐 운반선 발주도 더 늘어날 텐데 여기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뭐죠? 본행제죠. 열을 차단하는 영하 162.5도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가스를. 여기에 MDI랑 PPG가 들어간대요. MDI는 금호 미스이 화학, 그러니까 금호 석유랑 이제 미스이 화학과 이제 합작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 글로벌 탑 6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수혜가 예상되고 PPG 업체는 금호 석유랑 KPX 케미칼인데 요거 원료가 PO거든요. 원료는 그 SKC랑 S-오일이 만듭니다. 요런 이제 밸류체인으로 계속 돼 있고요. MDI가 특히 고수익성이에요. 이익률이 11에서 12%. 그리고 MDI는 매년 증설이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증설이 없어요. 공급 줄어듭니다. 금호미스에는 이미 작년 3분기에 그 증설을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해보면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금호석유, 그리고 S-오일,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반사 이익 얻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금호미스화학의 이제 증설이고 생산 능력이 이렇게 올랐고요. 우리나라 MDI 수출도 올라가고 있고. 근데 MDI 증설이거든요. 없죠. 공급 절벽까지 증설이 줄어요. 그래서 업황도 좋아지고. 근데 금호석유 주가는 참 안 갔죠. 좀 재평가 받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사이버 먼데이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월요일인데
매출이 엄청나게 많고요, 사실. 바이오던스의 바이오 콜라겐 리얼 D 마스크가 1위 했는데 APR이 전체로 압도적이었대요, 그냥. 콜라겐 젤리 크림 뭐 정말 대단합니다. APR. 콜라겐 오버나잇 랩핑 마스크, 제로 모공 패드. 매출 비중은 16점. 이 6개 제품이 탑 100에 들어갔는데 탑 100에 들어간 비중이 16.4니까 2위가 5%밖에 안 되거든요. 압도적으로 많죠. 코스알엑스는 아모레파시픽 자회사인데 여기도 좀 선전하고 있대요. Q10 재팬, 이게 일본의 메가와리라는 행사인데 여기 성적은 그냥 여기 메디큐브, APR의 메디큐브가 싹쓸이 했다고 합니다. VT도 좋았대요. 그리고 달바 글로벌도 톱3에 30에 3개를 올렸는데 순위는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펌텍 코리아는 이제 이번 4분기 실적이 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래요. 그 4분기 신공장 설비 이전하려고 했는데 등기가 늦어져서 이렇게 되면 좀 지연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실적은 실망스러울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 기회가 되겠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빠진다면. 실적 발표 후에. 토니모리는 실적이 올해 좋을 거라고 하고요. 다이소에서 성과 좋고 특히 제조 공장도 갖고 있어요. 메가코스라고. 예, 그 용기 관계사도 갖고 있습니다. 태성산업. 그래서 다이소 납품 화장품 대부분이 중국 용기를 쓰기 때문에 납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토니모리는 그런 문제가 없대요. 예, 자체에 저걸 갖고 있어요. 용기 만드는 거. 메가코스는 계절적으로 2분기가 성수기고 매출 13% 성장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니모리도 좀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울타는 그 미국의 올리브영 같은 매장입니다. 여기서 이 회사 실적 발표했는데 K뷰티 포트폴리오의 강력한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정한 거죠. 기존 실적 발표에선 K뷰티의 약진 언급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됐다. 이 회사에 자산이 된 거죠. K뷰티가. 그래서 스킨케어 매출에서 K뷰티 약진 색조 부분에서 확장성, 얼타의 신규 브랜드 K뷰티 브랜드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인상 깊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메디큐브는 10월 얼타 온라인 스킨케어 브랜드 1위 했고 온오프라인 합산 스킨케어 브랜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메디큐브가 정말 압도적이에요. APR이 왜 주가가 이렇게 혼자 좋은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 카지노는 지금 괜찮습니다. 원래가 지금이 비수기인데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고요. 단체 관광의 비자 면제, 한일령 이런 수혜가 예상되고 하이롤러 고액 베팅 고객 이 비중을 좀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중국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25년 9월 말부터 시행이 됐죠. 예. 그래서 이런 방문객 수 확대도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 같고 10월 국경정 연휴 효과는 그 연휴 사이 시간 부족으로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한일령은 수혜입니다. 중국 내 VIP 게임에 대한 심리가 완화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카지노 와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 있죠. 이런 VIP들이 좀 늘지 않겠냐. 일본도 하이롤러 시장이 엄청 성장했어요. 근데 일본은 이제 안 가겠죠. 콤프는 호텔 객실을 무료로 제공한 서비스예요. 그럼 거기 머물면서 카지노 가서 카지노하고 그런 거죠. 이게 많을수록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롯데관광개발이 최선호주고요. 하이롤러 중심의 고객 믹스 개선 그리고 제주도 도착 항공편이 좀 감소해서 방문객은 줄었는데도 이 하이롤러 비중이 올라가면서 고객당 지출액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라다이스는 이번에 그 그랜드 하얏트 인천을 인수해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를 활용해서 그 카지노 고객한테 무료로 객실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카지노 콤프 제공 여력이 대폭 강화되면서 다시 한번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신한의 지인의 김지영 연구원님도 역시 그 이 카지노 쪽 내년에도 인바운드 수혜가 이어질 거로 보이고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 3사 합산 드랍액 그러니까 칩으로 바꾸는 거죠. 실제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1.2조 원 합산해서 매출액은 1734억 원으로 2023년 이후 최대 외형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파라다이스는 다시 800억 원대 매출로 복귀했고요. 우려했던 일본 VIP 감소율도 많이 줄었다.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GKL은 올해 가장 낮은 매출인 400억대로 회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안 좋았는데 강남 용산의 드래곤시티에도 GKL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 지리적 이점이 있었고 롯데관광개발이 여전히 1등이에요. 그냥 압도적이에요. 홀드율 거기 딜러가 잘하는 거죠. 이런 고객들과의
이 카지노에서 딜러가 이기는 비중이거든요. 그게 홀드율. 저게 높으면 그 카지노 회사가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 11월 마카오 카지노 매출도 증가.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롯데관광개발, GKR, 파라다이스 이런 쪽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파라다이스를 선호를 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지노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일단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일단 첫 번째가 알테오젠이 이제 상장하기로 해요. 이전 상장 결정 났습니다. 어디로? 코스피로. 그럼 1등이 없고 2등이 누구예요? 에코프로비엔가 에코프로죠. 그러니까 이들로 수급이 더 쏠릴 수도 있어요. 보통 2, 3등이 낙수 효과를 받거든요. 예. 지수 이제 이 코스닥 지수에 나가니까 이걸 추종하는 펀드에서 요 알테오젠을 빼버리고 예. 이쪽 코스닥 추종하는 펀드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거 하나랑 또 양극재 판가 오르고 있대요, 실제. 리튬 코발트 가격 오르면서 양극재 오르면 당연히 실적 좋아지겠죠. 개선되겠죠. 양극재 원가가 내년 1분기에 8%는 오를 거래요. 이렇게 오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그냥 빠지기만 했죠. 주구장창. 드디어 이렇게 터닝한다. 양극재 가격이 이제 진짜 바닥 찍었구나라는 거를 시장이 아주 기대하면서 일단은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도 좀 우상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요 정도까지 좀 해드리고 사실 제가 조금 보고서가 몇 개 있긴 한데 그거는 내일 또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읽은 건 또 있고요. 오늘 좀 오전에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4시 10분이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예,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는 좀 부진했지만 와 하이닉스가 너무 부진했죠. 근데 오늘 오랜만에 5%. LG엔솔도 오늘 힘을 내줬습니다. 5.6%. 그러니까 김현수 연구원님이 참 잘 봐요. 그냥 2차 전지는 김현수 연구원님이 이 타이밍도 되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 시총 90조 이 정도 오면 사야 된다. 그리고 여기 좀 가면 좀 줄이고 그렇게 하래요. 그게 지금은 적정하대요. 무작정 들고 가는 것보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좀 빠졌고 KB금융 좀 빠졌고 그리고 오늘은 하나에어로 방산주는 좋았습니다. 조선도 좋았고 삼성화재는 좀 금융주 좀 부진했고요. 현대로템 다시 올랐고 포스코퓨처 2차 전지 방산 조선 이쪽이 좋았습니다. 예. 현대차는 오늘 조금 쉬어갔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올랐고 방산 또 APR 화장품 좋았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오늘도 달렸습니다. LGCNS만 좀 오늘 많이 빠졌네요. 근데 이유는 없습니다. 뚜렷하게. 알테오젠은 오늘 좀 올랐다 말았고 에코프로 BM이 2년 전에 그 모습을 좀 재현한 듯한 아주 폭발적인 급등을 했고 오늘 바이오는 안 좋았어요. 반대로. 바이오 팔고 이쪽으로 간 느낌도 드는데 펩트론, 뭐 D&D 파마테, 에임드 바이오 많이 올랐죠. 이 바이오가 좀 빠졌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코스닥의 개별 바이오주들이 좀 가장 부진했고 로봇은 괜찮았습니다. 여전히 사면도 올랐고 SPG 올랐죠. 로봇주들. 서진시스템 ESS도 좋았습니다. 현대무빅스 로봇 쪽이고요. 여기도. 예. 그리고 그러니까 바이오는 다 빠졌어요. 오늘. 예. 유독 좀 바이오가 부진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대금 상위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요게 전고체 배터리, 에어부산. 저 에어부산하고 진에어 이게 있잖아요. 이 통합하려나 봐요. 곧 합친다고 합니다. 공급이 줄면 호재죠, 당연히. 롯데관광개발 달렸고, 이천지 좋았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쪽 좋았고, 조방원 좋았습니다. 조선방산 좋았습니다. 반면 오늘 NC소프트는 다시 빠져버렸고, 원전 쉬어갔고, 그리고 크게 빠진 건 없습니다. 네. 코스닥은 바이오는 오늘 그냥 처참합니다. 예. 에임드 바이오, D&D 파마테, 신라젠, 뭐 앱클론, 매지원, 한국 PIM은 로봇주입니다. 요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보로노이, 펩트론 다 그냥 바이오는 뭔 일 있나요? 이 정도 빠질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바이오에서 2차전지로 좀 간 것 같아요. 약간 수급이. 에코프로 좋았고 로봇은 확실히 견조합니다. 로봇주들은 VM도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외국인 2,600억 샀고요. 그리고 지수 한번 볼까요? 오늘 코스피 4,200 향해 가고요. 예, 연말 산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 달 딱 쉬었죠. 한 달 쉬고 돌아서고 있는. 저 전고점 뚫을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뚫기 전에 좀 쉴 수도 있고요. 어쨌든 분위기는 위가 열리는 분위기로 좀 약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로는 2차 전지의 날이에요. 그냥 오늘은 반도체도 좋았고요. 2차 전지, 자율주행 오늘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넥스트 칩이 15% 올랐고요. 요새 분위기 좋죠. 로봇주 좋았고 카지노 좋았고 항공주도 일단 통합 이슈로 오늘 급등했습니다. 철강주에서는 세아베스틸 지주가 11%나 올라버렸습니다. 한참 부진했는데 태양광도 오늘 OCI도 그렇고 조금 올랐는데 뭐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조선주는 오늘 하나오션이 혼자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은 그냥 다 같이 팔았고 건설주도 오늘 좀 빠졌어요. 지난주에 좋았는데 오늘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이런 좀 분위기로 일단 마무리가 오늘 됐고 4,150까지 일단 올라왔고요. 이제 4,200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전개될 것 같고 다만 이번 주 수요일에 FMC 오라클 실적이 관건이니까 그거 한번 확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는 조금 약간 숨고르기는 일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지고 참 못난이던 현대차도 달리고 그 2차 전지까지 확실히 반도체만 가는 장이 아니라 고르게 반등해주는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좀 찾아뵙겠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